한전에서 헐값으로 파는 집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 필지 땅으로 총 400평이 넘어가는데 건물 포함해서 6천만 원대입니다. 건물도 지은 지 30년 차가 넘어가긴 하지만 튼튼한 벽돌집이라 세월의 흔적만 보일 뿐 큰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창틀도 보면 하이샷으로 되어 있어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가격을 생각하면 이만한 가성비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과 유의할 사항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지금 이제 이 앞에 텃밭 비닐하우스도 있죠. 방치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전부 포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한 구획도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마당은 텃밭이랑 요 마당은 좀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고, 먼저 내부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주출입문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현관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한전에서 파는 거는 특이한 거는 내부며 주변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신발장이고, 그 다음에 차단기도 보였고요. 그 다음 중문이 이제 또 하이샷으로 되어 있어서 괜찮고요. 그리고 뭐 보면은 내부가 보면은 바닥은 장편인데요. 벽면은 이제 목판으로 이제 꾸며져 있고, 옛날 전형적인 옛날 집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맨 오른쪽 방인데요. 보니까 이제 천장에 이제 도배지가 뜯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판도 이렇게 뜯어져 있고, 그래서 요거는 좀 보수가 필요해 보이고, 저 꽃무늬 그 도배지도 보면은 옛날이죠. 옛날 거.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방이 작은 방이 하나가 되어 있고, 여기는 멀쩡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는 이제 청소만 좀 해서 부분 보수죠. 해서 쓰면 될 것 같고, 화장실도 넓습니다. 그죠? 화장실 컨디션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죠? 여기 이제 약간만 손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 건물은 27평인데요. 방 3개, 화장실 하나입니다. 여기도 이제 안방으로 보여지고, 지금 여기도 향이 괜찮아요. 남동 향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햇빛도 굉장히 잘 들고요. 여긴 부엌입니다. 싱크대고 옛날 거죠. 그리고 저 앞으로 싱크대 바로 옆으로는 이제 또 하나의 간이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창고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텅 비어져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파는 거는 이렇게 이제 주변 관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본인 입맛에 맞게끔 이제 그 인테리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하나니까 평수도 괜찮고요. 그죠? 괜찮습니다. 여기 미닫이 방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저기 앞에가 한 3, 4m, 2, 3m 되는 주도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완만하게 경사가 좀 되어 있고, 본권까지도 보면은 콘크리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진입도 앞마당까지 한 번에 쑥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진입로 현황도 뭐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벽돌집 마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저기 보면은 지하에 창문이 2개가 더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 밑에 그 어떤 추가 공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집에 이제 단점으로 보면은 이제 송전탑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한전이 송주법이라고 해서 송전탑 주변에 있는 거주 시설에 대한 이제 보상에 대한 법률에서 송주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률에 의거해서 이제 이런 주택을 보상 차원에서 한전이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매수한 가격이 1억 4천이고요. 지금 이제 공매 예정 가격이 7천만 원대긴 하는데, 한 번 더 유찰이 되면 이제 6천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다음 달에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6천만 원 후반대로 매각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콘크리트 포장도 잘 되어 있지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닐하우스 텃밭도 있고, 아까 본 것처럼 총 여기는 세 필지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그래서 대지랑 본건을 바치고 있는 건물, 요거 이제 대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임야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임야라서. 근데 임야면 뭐가 좋냐면, 실상은 임야인데 지금 밭으로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농취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농지라고 하죠. 전을 취득을 하려면은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농업계획서를 작성해야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지목이 임야기 때문에 그냥 사면 돼요. 그래서 이제 따로 번거롭게 농업계획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그냥 매수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좋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흙바닥으로 되어 있고요.
요 뒤편에 이제 간이 창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매각 대상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또 작은 창고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쪽 뒤쪽에 약간 턱이 있죠. 그렇죠? 경사로가 있고 한 블럭이 턱이 있는데 저 뒷변까지도 저 뒤편이 이제 경계로 병권까지 이제 매각이 이제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이제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송전탑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현장 뭐 사람마다 좀씩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가까이 있진 않고 그리고 본건 위로 그러니까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멀거나 그렇진 않고 어중간하게 좀 가깝게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따가 그 다음 지도 스카이뷰에 보면은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 그런 위치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봐더라도 위로 바로 지나가는 거는 아닌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게 좀 그 주의할 점이긴 합니다. 그것 빼고는 가격이 매우 싸니까요.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뒤편까지도 여기는 흙밭으로 되어 있고요. 비닐하우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또 그 경계면이 보이죠. 그래서 저기 경계면까지도 임야로 되어 있고 요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닐이 뭐 다 날려지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매각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농작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전에서 파는 거는 이렇게 보면은 좀 깔끔하게 일반 매매처럼 주변 정리가 잘 돼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뼈대만 앙상하게 좀 비닐하우스가 남아 있는데요. 여튼 요것도 뭐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보수해서 뭐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털어버리는 게 낫겠죠. 자, 그렇게 되고 아마 저기 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쪽이 지하로 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창고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보지 못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보면은 저 앞에까지도 비닐하우스가 꽤나 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부분도 매각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수가 땅이 거의 400평이 넘어가니까 뭐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평수보다 좀 크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제 경작, 그러니까 이제 농사 이제 소소하게 용돈벌이로 뭐 감자나 고구마를 키워서 뭐 내다 팔거나 그래서 이제 자급자족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깻잎을 키우거나 고추를 키우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실 분들한테는 요 정도 평수는 꽤나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옥상의 상태를 봤는데 옥상 상태는 지금 보면 방수 쪽이 좀 깨져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옥상이 요 정도 상태면 이제 비가 좀 올 때 그 이 집 내부 천장 있죠. 그쪽이 좀 그 물이 차고 젖어 있거나 그 다음에 곰팡이가 슬고 그럴 텐데 아까 내부 봤을 때는 도배지가 천장에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위치가 좀 안 맞긴 해요. 여튼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번 한 계절을 보내는 게 좋아요. 장마 기간 한번 거치고 나면은 비가 한번 오잖아요. 세게. 그러면은 이제 천장에서 비가 오는지 그렇게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더라도 대략 한 2, 300m? 그 정도 위치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 앞에까지도 송전 선로가 저 앞에로 저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기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색이 좀 탈색되고 떨어지고 좀 바랜 것 뿐이지 탈락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단층 슬라브 지붕이기 때문에 여튼 이제 녹색 방수 계열의 이 페인트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계절을 보내고 나서 그때 좀 수리하고 하자가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저 앞에는 이제 아까 보는 것처럼 진입로가 이렇게 해서 본kon까지 한 번에 들어오니까는 차량 접근성도 꽤나 괜찮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버스 정류장도 가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뒤편, 그래서 아까 이제 본체 말고도 별채 창고도 있고요. 그리고 창고 앞에 저렇게 또 밭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옥상도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송전탑이 없다고 하면은 이 가격에 절대 1억 미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송전탑이 있고 단점이 있으니까는 지금 많이 싸진 거지.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그 단점으로 인해서 더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감안하고 하실 분들은 이제 접근하는 것도 뭐 괜찮죠. 그래서 앞에는 저렇게 이제 농경지, 야산이랑 임야들이 좀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드론에서 보면은 송전탑의 위치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건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텃밭이 꽤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특징은 텃밭하고 이제 앞마당 그 콘크리트 포장까지도 직사각형으로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앞에까지도 땅이 매각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비닐하우스가 여기 앞에도 있죠. 그래서 비닐이 좀 벗겨지긴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본권 같은 경우는 나홀로예요. 뭐 어떤 마을에 이제 요게 있는 게 아니라 나홀로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게 송전탑 주위로 뭐 집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요 정도. 저게 이제 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송전탑이. 그래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저 앞에까지 송전선로가 쭉 지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본권과는 좀 거리가 가까운 듯 하면서도 약간 먼 듯한, 요거는 실제 와서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면 뭐 살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고, 그게 아니라면 요 정도 가격대니까 여기가 이제 바다 근처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컨하우스 용도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경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단층 주택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이샤시로 이런 부분 되어 있고, 내부도 이제 보는 것처럼 잘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마당도 포장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지하로 되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은 확인을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문이 아까 봤을 때 이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쪽 부분은 추가 현장을 확인해 봐야 된다. 어디 있을 거긴 해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는 뭐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뭐 따로 확인을 하진 못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위에서 땅에 대한 경계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대략 한 3, 4m 정도 되는, 한 4m는 아니고 한 3m 정도 되는 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본건이 이렇게 올라오면 돼요. 여기도 이제 길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바로 진입이 되는 거고, 본건 땅에 대한 경계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필지가 여러 갈래로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튼 요거는 이제 400평이고요. 건물은 27평 해서, 여기 비닐하우스 여기도 있고, 본체는 여기 있고, 별채도 이렇게 있다. 그래서 좀 더 그 가까이서 보면요, 그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 옥상도 아까 상태도 다 봤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 밭을 크게 그 본권 주변으로. 이제 그게 이제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 지적도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지는 이제 여기 아까 여기가 도로였었잖아요. 좀 다르긴 하는데 본권 대지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여기 두 군데는 이제 임야.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본권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향을 보면요, 주출입구가 여기 있고 거실 향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남쪽, 이쪽이 동쪽. 그래서 남동향으로 완전한 정남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햇빛이 잘 드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매각 대상을 보면은 일단은 땅은 총 3필지입니다. 이 대지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나머지 두 개는 임야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지증 필요 없이 바로 취득이 되고, 그리고 보면은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벽돌 건물이에요. 그래서 1993년 지은 지 32년 차 니까 뭐 오래됐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월의 흔적만 있을 뿐 컨디션은 괜찮다. 그래서 감정이 7,300대 있는데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매각했을 때 이게 좀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감정을 한 번 또 했을 때는 뭐 7,500 됐다가 또 감정을 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유찰될 때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지금 한번 볼까요? 경매 추이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2019년에 이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한전에서 매수한 거는 2017년에 그거부터 볼게요. 2017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2017년에 한전에서 1억 4천원에 매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하고 나서 이제 그 명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짐 빼고 뭐 그렇게 한 다음에 공매로 이제 시장이 나온 거죠. 그래서 보시면
2019년 5월에 그 나왔다가 이게 9천만 원 됐다가 한번 유찰되고 또 유찰되고 해서 지금 이 취소 보이죠? 이 취소는 이 한전에서 그냥 안 판다고 해서 더 취소를 하고 5월 29일 그 다음에 이제 2달 뒤에 7월에 이제 또 이렇게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는데 정식적으로 뭐 일주일, 공매 같은 경우는 일주일 지나면 10%씩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 한전 마음대로 뭐 10%가 아니라 5%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8,700, 100만원씩 까주죠. 하다가 지금 여기서 8,600에서 10% 해갖고 이때 이제 10% 그러니까 2021년 11월에 8,600에 내놨다가 4년 만에 이제 그죠? 4년 만에 작년에 올해부터 10% 까져서 7,400에 나왔어요. 그래서 4월 달에도 안 사고 5월 달, 6월 달에도 아무도 안 사니까 유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7월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지금 4, 5, 6월 달도 유찰이 돼서 아무도 안 샀기 때문에 가격을 좀 더 할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10% 빠지면 6천만 원대까지 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 가격 추이나 이런 걸 봐야 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전 맘이기 때문에 한전이 고정가로 7,400으로 계속 유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요 가격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좀 기다려야지 하면 6천만 원대까지도 기다려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유의사항, 매각에 대한 이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임차인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일반 한전이랑 그냥 매수자끼리 그냥 파는 거, 그냥 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인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걸로 봐도 무방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나 낙찰받고 물어줄 것은 없고요. 그래서 관련 문의처는 여기 있네요. 그래서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송주법이라고 했죠. 송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법. 그래서 이제 보상 절차 완료하고 매수. 그래서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송전 탑에 있는 거를 이제 한전에서 매수한 다음에 파는 거기 때문에 매수자가 다시 한전에 매수 청구하거나 이제 보상을 요구를 할 수 없다. 한번 보상해 줬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입찰을 해라. 뭐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송전탑이 뻔히 보이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 한전에서 요거는 이렇게 매수를 한 거고, 그렇다면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이 보면은 이쪽 동네가 매물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넓혀서 낮은 가격 순으로 봤는데요. 지금 보면은 25년, 여기도 평수가 이제 500평이니까 땅이 한 150평 정도 되는데, 건물이 한 30평 정도, 본건보다 규모가 더 작죠. 근데 요게 이제 매매로 9천 나왔어요. 얘도 9천. 그다음 얘도 지금 보면은 신축이긴 한데 1억, 뭐 이것도 1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수는 좀 다 작습니다. 얘만 이제 땅이 한 300평으로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본건에 비하면은 평수는 좀 작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9천만원. 근데 이제 현재 본건 같은 경우는 7,400이긴 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유찰을 하면 6천만원대까지도 좀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한참 좀 저렴하다. 그죠? 그리고 한전에서 보상을 1억 4천에 해줬기 때문에 그냥 터무니없는 가격이나 이런 게 보상을 한 게 아니라, 얘네도 감정을 한 다음에 이 가격을 얼마에 보상을 해줘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 가격이 책정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본다고 하면은 한참 많이 저렴해졌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건이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래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뭐 1분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 100m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송전 선로가 여기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죠? 이 송전 선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까지가 100m거든요. 그래서 한 여기쯤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0m 정도, 그 정도 위치에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건이 여기 있고, 그리고 주변이 이제 보면은 여기가 서이긴 하는데 이렇게 바닷가 근방이긴 해요. 면내도 한 11분, 그리고 키로수로 따지면 한 6km 정도 됩니다. 뭐 면내 생활권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보시면 음영 처리가 된 게 이게 10km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해수욕장들이 굉장히 많죠. 신두리 해수욕장도 있고 뭐 이렇게 전부 다 이쪽이 서해고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해수욕장이 10km 근방에서는 이제 키로수로 내비로 찍으면 한 10분에서 한 15분이면 충분히 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태안군청도 있죠. 그래서 보시면 태안군청까지는 여기 본건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이제 태안군청 시내까지 한 26분, 30분 안쪽으로 가는 거예요. 키로수는 15km 정도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뭐 괜찮죠. 위치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건에 이제 대한 총평을 따지면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매우 싸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7,400만 원도 난 괜찮다 하면은 지금 전화해서 살래요 하면 살 수가 있어요. 요거는 한전에서 전화해 갖고 물론 이제 현장을 한번 가보고 그래야겠죠. 근데 나는 요거 그래도 내부는 뭐 깔끔하긴 한데 주변 정리나 이런 것도 해보면은 그래도 내 입맛대로 꾸미려면 여기서 나는 좀 더 싸게 좀 한번 해볼란다. 그런 분들한테는 뭐 한 번 더 기다린 것도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특징적인 거는 이제 텃밭이 있긴 하지만 농축증 필요 없다는 것도 이제 장점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세 번째 송전탑이 있어요. 제 생각으로 한 100m, 150m 정도의 근방이 있는 것 같은데 여튼 요거는 개인이 처한 어떤 그 체감이나 이런 게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현장 가서 송전탑이 이제 제가 본 거 이사장 영상에서 본 거랑 조금 더 뭐 별 그렇게 가깝지도 않네 그러면서 생각하고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 반면에 생각보다 가깝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현장 가서 직접 챙겨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